음양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념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이름풀이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양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조금 더 그 심리로 접근할 때, 예, 표면적인 것만 이렇게 알아지기 때문에 접근할 때 힘들어요. 그래서 좀 심리로 접근하기에 가장 보편적인 게 아니면은 기본이 되는 게 음양이에요. 그래서 양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혹시 제가 이렇게 가끔 물어봐요. 가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음양이 뭐예요? 물어보면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말을 하는 게 음은 달이고요. 양은 태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거 틀린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음은 또 여자고 양은 남자예요. 예,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이 모두 이분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분법이 아니면은 네, 이 세상의 탄생 자체를 못해요. 창조의 근원이 음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건 그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질을 이해하는 게 좋아요. 음의 기질, 양의 기질이 어떤 게 있느냐. 양의 기질은 말 그대로 뭐 외향적인 거, 그죠? 예, 그다음 음은 내향적인 거. 예, 이 정도는 적어도 구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음은 좀 수용성이다. 양은 수용성이 아니죠. 좀 발산이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음양에 대한 어떤 좀 속성, 예, 이런 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것도 뭐 상담사니까 우리가 상담사죠. 상담사들도 예, 어떤 스타일이 있나 이렇게 하면 음양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음과 양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분법이니까. 하다못해 우리 컴퓨터도 이분법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듯이 그러한 성질이 양면의 성질이 있더라. 항상 앞과 뒤의 성격이 합쳐져야만이 뭔가 모형이 만들어지고 그죠? 창조가 되듯이 항상 그렇습니다. 반드시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어야 돼요. 위가 존재하려면 아래가 있어야 되고 왼쪽이 성립이 되려면 오른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듯이 앞이 성립이 되려면 뒤가 성립이 돼야 되듯이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의 인생 문제도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양의 어떤 성향이 보인다 하지만 그 뒤에는 항상 또 음이 있다. 실체는 음이다.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상담 스타일을 한번 볼까요? 자, 음은 우리 파동수에서는 13680이라고 했습니다. 양은 24579라고 했습니다. 자, 음의 성격은 좀 소극적이에요. 내향적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음이 강한 사람은 공부만 열심히 하고 틀릴까 봐서 두려워 가지고 실전에 이렇게 선뜻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년 2년 공부만 하시는 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적 기운이 강하신 분, 이런 분들은 바로 써먹어요. 뭐 배운 지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몇 분 하고 바로 그냥 써먹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자꾸만 이렇게 트레이닝이 되어서 오히려 그런 사람이 빨라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분들이 이론이 또 기본 이론이 약하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둘 다를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양이 같이 있는 걸 좋아합니다. 예, 자꾸 논리로만 생각하다 보면은 이 또 직관이나 이런 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은 자뇌 영역이라면 양은 우뇌 영역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이건 재미로 보세요. 자, 연애 스타일도 보면은 음양이 딱 구분이 돼요. 자,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그죠? 예시를 들어내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따르는 속성, 음양의 속성을 많이 이해해라 이거예요. 음적 기운은 뒤끝이 장렬이 그죠? 이제 같은 경우는 주로 과거에 많이 가 있어요. 나의 어떤 인식 체계라든지 감정 상태, 과거에 어떤 뭐 힘들었던 부분, 그게 있으면 막 잡생각이나 이런 거 뭐 끝도 없이 올라와요. 그게 뭐 이미 지난 일인데도 그게 사로잡혀 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 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그게 좀 음적 기운이 강한 사람. 그래서 기운이 강한 사람 우울감이 많잖아요. 우울감은 나의 의식이 내 몸이 머물러 있는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좀 있다. 이게 기운이 강할 때. 양기운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잊어요. 양기운은 또 좀 덜 좋게 발현될 때는 어떤 경우이냐 하면은 미래에 가 있어요. 이미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불안해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불안초조해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가 문제냐, 예를 들어서 뭐 돈이 없느냐, 뭐 집이 없느냐, 자식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양적 기운 같은 경우는 정말 빨리빨리 이렇게 그죠, 빨리빨리 달려 하는 그런 성격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는 괜찮고 아무렇지도 않지만 미래에 혹시 잘못되면 어떨까 이 행복이 깨지면 뭐 어떻게 될까 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불안해하는 사람, 이게 부작용으로 나타날 때 그렇다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부작용으로 나타났을 때 음의 성격, 양의 성격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음의 성격은 헤어짐의 원인을 알려고 한다. 예, 논리죠, 논리. 논리적으로 그런 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양은 안 그래요. 그냥 상대방 탓, 이 상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 예, 이런 게 강합니다. 자, 이런 속성을 잘 이해하십시오. 자, 이런 기질이 바탕이 되어서 파동수를 이런 걸 딱 풀 때 이걸 감안하고 이렇게 풀면 그 사람의 어떤 심리 이런 것들이 잘 보여요. 그래서 기본은 음과 양에 대한 속성 이해하기. 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러는 거지 이게 속을 많이 보시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마음이 많이 복잡하시군요.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 감정에서 쉽게 못 벗어나시죠. 이렇게 현실적으로 좀 적용할 만한 그런 쪽으로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이거는 그냥 쑥 훑고 갈게요. 이거 책에 나온 거예요. 책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이런 게 있다더라. 이게 거의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게 많아요. 음의 기본 성향 한번 볼까요? 자, 움직이지 않는 성분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어요. 움직이지 않는 성분은, 자, 음양을 동물과 식물에다가 비교를 해볼게요. 식물은 음을 상징하고요. 동물은 양을 상징해요. 식물은 한 자리에서 뿌리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자, 양은 움직여요. 동물은 움직여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예, 천적이, 나를 공격하는 천적이, 그러니까 천적이 나를 공격할까 봐서 항상 레이더가 서 있어서 불안한 거예요.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 하려야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누구든 와도 누구든 나를 공격하면은 어찌됐든 나는 어떤 식으로든 이길 수 없다라는 게 그 심리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심리적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를 적으로 두려고 하지 않아요. 적으로 두면은 분명히 진다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모든 상대를 친구로 두려고 하는 거예요. 적으로 두려고 하지 않다. 나는 너와 같은 편이야 하고 이렇게 막 그 동화되려고 그러는 기질과 맞춰주려고 하는 기질, 이런 것들, 그리고 큰 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좀 소극적으로 움직이 조심조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방어를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음만 딱 있고 양만 딱 있는 사람은 사실은 많이 없어요, 여러분. 이름을 풀어봐도 음도 있고 양도 있고, 그렇지만 간혹은 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간혹은 양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음양을 먼저 이해하는 게 1번이고, 자, 이걸 이해했다면 두 번째 뭐를 이해해야 되나요? 성명학을 잘 하려면, 이름풀이를 잘 하려면 당연히 파동수를 또 조금 알아야 되겠죠. 자, 1, 2, 3, 4 파동수를 아는데, 자, 심리성명학에서는 이 파동수에 대해서 접근 방식을 조금 좀 특이하게 할 거예요. 자, 1, 2, 3, 4, 5, 6, 7, 8, 9, 0까지 있어요. 1, 2, 3, 4, 5, 6, 7, 8, 9, 0이 각자 해야 될 역할들이 다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이 지구를 공부하는 별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혹시 인식이 되어 있으세요? 자, 지구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살자고 온 건 아니에요. 이런저런 인생의 공부를 하러 왔고 그 인생 공부를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제가 도입을 시켰고, 자, 아무래도 자본주의예요. 현실은 자본주의입니다. 모든 건 생존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생존은 또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 하면 당연히 자본주의니까 돈이죠. 그래서 이 1, 2, 3, 4들이 이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을 위한 각자의 역할들이 있더라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들이 도대체 뭐냐,
자,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서 어떤 물리적인 그런 생존과 이걸 통해서 이런 걸 해내고 나서 해내고 나면 그 다음 가는 게 뭐냐면 영적 성장이에요. 그래서 영적 자아가 바라는 인생의 삶이 또 다르게 있다. 이게 심리성명학에서는 다루는 문제예요. 그 출발은 어디서 시작하냐? 1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1이 나예요. 1이 나인데 그 제1 생존 욕구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1, 2, 3, 4, 5, 6, 7, 8, 9, 0도 내 이름 안에서 출연할 때는 모든 게 나예요. 1만 나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1이 있으면은 생존 욕구에 가장 기본 생존 욕구에 강한 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성질을 발휘하는 나, 또 2가 나한테 출연했다. 2도 나예요. 경쟁력이 강한 나, 투쟁심이 강한 나예요. 아니면 3이 나한테 이제 또 출연한다 이러면 자기만족이 강한 나, 4가 출연한다. 나 가시가 좀 있다. 이 2의 경쟁 욕구가 자기 가시로 나타나고, 재물은 확장성으로 나타나고, 질은 방어 기술로 나타나고, 위험성을 회피하는 이런 성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1의 성적 욕구가 자기 만족과 안정성, 재물, 규율, 원칙, 자아 성찰로 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의 진화와 2의 진화를 잠깐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1, 2가 생존하려고 하는 전략. 자, 심리적인 전략입니다. 파동수 1의 심리적 생존 욕구의 전략은 타인과 융화, 동화한다예요. 융화한다, 동화한다 같은 말이죠. 자, 음적 기운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 어미니까 식물에 대입을 시켰죠. 뿌리를 내리는 거니까 남이 공격을 하면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훅 이렇게 맞춰요. 그래서 1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잘 맞추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근데 1, 2는 성격이 뭐가 또 있어요? 주관이라고 했잖아요. 고집이라고 했죠. 이 성격도 또 있는 거예요. 고집이 없었어가 아니라 생존 욕구에 의해서, 생존 본능에 의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 주관은 있지만 그걸 잠시 내려놓고 다른 사람과 동화하면서 섞이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너의 친구야 이렇게 강력히 하면서 그 사람한테 주파수를 맞춰줍니다. 자, 그래서 주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동화되는 기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한 성향으로 생존을 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반대로 2의 전략은 달라요. 자, 소극적인 음적 기운이죠. 그러면 2는 양적 기운이에요. 양적 기운의 심리적 경쟁 욕구는 타인에 대한 강력한 두려움이에요. 그 강력한 두려움 때문에 네가 먼저 나를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공격해야지 이렇게 하는 그런 기질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경쟁심으로 봐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사람보다 뛰어나야 된다 생각하는 그 심리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투쟁심이 강해요. 자, 투쟁심이 강한데 여기에서 호불호가 갈려요. 자, 1 같은 경우는 무조건 수용하는 거라면 2는 안 그래.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한테만 환대를 해요. 그래서 약간의 양면성이 있는데 그게 자칫 이렇게 잘못 비춰질 때, 부작용으로 일어날 때는 좀 좋지 않는 그런 이미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은 매우 그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요즘같이 이렇게 경쟁 사회 속에서는 이 기질도 필요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 1과 2가 가지는 생존 전략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 돼요. 이런 기질을 나중에 이제 상담할 때 많이 써먹을 거예요. 뭐 깊이 써먹을 건 없고요. 뭐 하다 보면은 아유 그래도 뭐 경쟁심이 강해서 뭐 이 공이 있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지려고 하지 않아서 어릴 때 공부 좀 하셨겠는데요, 막 이렇게 접근하기 좋아요. 그렇지만 그 깊은 심리 안에서는 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지면은 도태당한다라는 그런 기분이 있었을 거예요 등 이렇게 접근하는데 쓰여집니다. 자, 볼게요. 자, 파동수 5, 6의 생명 전략은 뭘까요? 자, 파동수 5의 전략은 사회성으로 다수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여 생존 기술을 펼친다. 자, 사회성이라고 했는데 사회성 하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사회성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략은 뭐냐면은 자, 재물에 대한 전략도 확장성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확장성이에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나만의 특정적인 생존 기술이 다 확장성이다. 이렇게 포괄적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성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자, 파동수 6의 전략은 사회성으로서 소수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깊은 관계를 유지한다. 자, 이게 전략이에요. 자, 모든 돈은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고 사람을 통해서 나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륙이 가지는 것도 인간관계에 당연히 이렇게 대입을 시켜 봐야 되겠죠. 돈에 대한 어떤 확장성이나 돈에 대한 깊이 이것도 맞지만은 인간관계에 대한 깊이나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바탕으로 적을 만들지 않게 6은 1의 생존 본능이 파생물로 나온 거니까 돈을 취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취하고 또 위험 수위가 없는 걸로 적을 두면은 그 적이 나한테 언제 공격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엄청 나는 그냥 다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력한 안정의 욕구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그래서 인간관계나 이런 것도 깊이 유지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7, 8의 생존 전략 뭘까요? 자, 7의 생존 전략은 방어 기술로서 권력을 취하여 지배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되게 어렵죠. 자, 근력욕이 강해요. 근력욕이 강해서 무관격이죠. 장군이죠. 장군들이 끝도 없는 근력욕을 해서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끝도 없는 높이 올라가야 지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희생정신이 뛰어나요. 그걸 위해서는 내 몸을 바쳐서 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심리 안에서는 뭐냐면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1차 사람의 마음을 얻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대변해서 앞에서 칼을 들고 몸을 사리지 않고 뛰어드는 그런, 그래서 7이나 9가 있는 사람, 연동되어 있는 사람이 노조 대장 이런 거 잘해요. 앞에 나가서 의사 대변해주고 이런 것도 잘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략이 있더라. 근력욕이더라. 그래서 7은 내 몸을 던져서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표적이 잘 돼요. 표적. 예를 들어서 평범하게 살면은 표적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근력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정말 사소한 거 하나에도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정치권들 많이 보잖아요. 남들은 저거 별것도 아닌데 저 사람한테는 거의 그저 뭐가지 내려놔야 되는 그런 이용한 거, 별것도 아닌 비리 하나 가지고 그죠, 막 조작도 많이 하죠. 이렇게 해서 항상 공격당하는 그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 이게 7의 파동수입니다. 자, 자기 자신을 희생을 해서라도 간다, 이거입니다. 자, 8은 1계열이라서 그렇지 않아요. 줄을 잘 써요. 생존 전략은 위험 수위를 감수하지 않아요. 규율과 원칙으로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공격을 안 하잖아요. 난 모든 거를 그냥 원리 원칙대로 합법적으로 했는데 나를 공격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존을 하는 그 전략입니다. 자, 뭐가 좋다 이것도 없어요. 자, 그렇다고 이런 기질을 보라고 했지. 또 7이라고 해서 무조건 7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다른 기질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좀 또 1계열이 흐르고 있다 이러면 이 기질이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엽심이다. 좋은 장점 많죠. 의리가 있다. 이런 게 7의 어떤 성향, 성격이죠. 자, 8은 또 저 사람은 믿음직스러워, 반듯해, 흩어지도 않을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특색들이 장점으로 나타나느냐 좀 단점으로 나타나느냐, 그 차이만 있어요. 7의 장점은 어리고 어엽심인데 또 단점은 뭐예요? 폭력성이죠. 엄청난 폭력성이 있습니다. 지배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8은 또 좋을 때는 믿음직스럽고 반듯하고 저 사람은 뭘 해도 그죠, 헛된 짓 안 해 하지만 또 답답한 구석도 있습니다. 너무 원리 원칙대로 가려고 그러면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부분에서 융통성을 발휘 못하는 경우, 그럴 때는 또 발전성 없어요. 그럴 때 또 7의 성격이 딱 나타나주고
예, 저는 그래서 7.5가 좋아요. 7도 어느 정도, 8도 예, 어느 정도 있는 거. 예, 뭐 남자 스타일 7이 좋아, 8이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7.5요. 저는 이렇게 해요. 아, 뭐 하나만 딱 있어야 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네, 좀 방어적으로 나가야 될 때는 방어적인 성격을 쓸 수 있고 또 조금 더 예, 공격적으로 나가야 될 때는 공격적인 그런 성격을 쓸 수 있는 두 개의 날을 가지고 있다가 시기적절하게 판단해서 뭐를 쓸 것이냐 두 패를 중에 하나를 쓰는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장명을 할 때도 저는 그런 걸 감안해요. 이왕이면 예, 예, 그렇잖아요. 그래야 가장 큰 인생의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엄량해야 활성화가 돼요. 크게 발전하는 거. 자, 양양 음만 있다고 뭐 그죠? 크게 뭐 양이 많다고 크게 발전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양 좋아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부대껴 봐야 몸만 상해요. 자, 전략이 좋아야 됩니다. 인생의 전략. 자, 그 다음 볼게요. 90. 자, 1, 2, 3, 4 중에서 90은 예, 마지막이에요. 인성에 해당됩니다.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9는 아직은 미완성이고 0이 됐을 때 예,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이 바로 나를 생해주잖아요. 1하고 0은 예, 포함되어 있죠. 9는 그래서 조금 특이한 애예요. 자, 인생을 쭉 살았어요. 열심히 경쟁 2부터 시작해 볼게요. 9를 설명하기 위한 예, 전략을 설명해 볼게요. 2, 그죠? 경쟁 욕구, 투쟁 욕구가 4, 과시로 나타나고 예, 확장성, 예, 크게 재물을 일으키는 확장성, 예, 인간관계 확장성으로 나타나고 7, 지배욕, 예, 지배욕을 위한 방어기제, 예, 방어기술로 나타나죠. 그러면은 7에서 알아요. 본인이 굉장히 근력을 쫓다 보면 결국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7에서 겪어요. 이렇게 예, 그 겪은 경험치가 9에서 발현이 되는 거예요. 9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인생이라는 거는 그렇게 근력을 쫓다 보면은 예, 결국은 위험하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강력히 그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 그 근력 구도나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회피성이 강해요. 그래서 회피로서 근력의 위험성을 깨닫고 욕망에서 탈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구의 성격이 있는 사람이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현실 감각이 약간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보편적인 걸 싫어해요. 영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구는 특이한 거 좋아하고 또 미시적인 부분 예. 어떤 공부라고 예를 들어서 공부다 이러면은 영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공부를 해요. 세상 속에서 쓰여지는 공부를 많이 한다면 구는 철학이라든지 어떤 인생과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 좀 미시적인 미시의 세계 이런 거 그래서 종교성이 다분히 있어요. 자, 90은 제가 극관계로 보지 마시고 심리에서는 연동관계로 보라고 했습니다. 좌뇌 우뇌로 보라고 했습니다. 9의 어떤 특성은 예, 3, 4의 성격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9가 있는 사람은 자아가 이탈된 상태다.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 얘기를 많이 하죠. 연극인. 엄청 연극을 잘하는데 막 그냥 어떤 그 주인공하고 그냥 바로 그냥 이 영혼이 접시된 것처럼 예, 연기를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성격들이 주로 9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해요. 예, 그 자아 이탈은 뭐냐면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하고 쑥 이렇게 바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사람한테 바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접신이에요. 강한 어조로 접신인데 공명을 바로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냥 내 자체가 없다. 그래서 9를 가진 사람은 제가 심리 성명학 해보세요. 이렇게 잘해요. 상담사의 요건도 잘 갖춰져 있어요. 예.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공명을 잘하니까 공감은 9도 잘하고 0도 잘해요. 0도 공감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나누기 위해서 제가 자꾸 접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공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9영 자체는 공감을 잘해요. 0이 특히 공감을 잘해요. 공감을 하는 거지 내가 그 사람 하 되는 건 아니다면 9는 그 사람 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어떤 자아가 딱 분리된 상태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과 내 자아가 그죠? 이탈돼서 그 사람한테 딱 가버리는 거, 하나가 돼버리는 건 차이가 약간 있는데 구가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죠? 구도 가끔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가끔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현실에 어떤 뭐 앞만 보고 이렇게 달려가는 것보다 가끔은 일탈도 하고 그죠? 좀 엉뚱하게 너무 많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뭐든지 이 구의 성격 같으면은 보편적인 걸 싫어한다. 특이한 걸 좋아한다. 남들하고 섞이는 것 자체가 싫기 때문에 그 심리에서는 보편적인 걸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편적인 사람들하고 계속 섞이는 거잖아요. 그 심리 안에서는 이미 나는 그걸 회피하려고 하는 작용이 일어나니 남이 하지 않는 분야에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이런 것들이 그런 심리 속에서 출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인생을 이런 나라고 했으니 응행하고 태어나서 1, 2, 3, 4로 살다가 마지막에 0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0은 있잖아요. 굉장히 수용성이 강한데 보편적인 거예요. 어떤 외부의 현상과 이론을 수용하는 기능으로 깨달음의 단계이다 이렇게 했어요. 즉 모든 단계를 거쳐 얻은 깨달음과 삶의 이치를 수용하여 비로소 나 자신에게 도움되는 생하는 최종 단계라 그랬어요. 그래서 90도 학문이지만 0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학문을 추구한다 그랬어요. 세상 속에 있는 보편적인 것을 나에게 이롭게 하기 위한 작용을 하는 게 0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깨달음이 많다 이런 거는 이치가 많다 이런 거는 머리에 든 게 많다. 자네에 든 게 많다. 논리에 든 게 많다. 든 게 많으면 말이 많아져야 되겠죠. 말이 많아지는데 이제 이게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잔소리가 많아요. 꼬장꼬장 잔소리를 하고 그래도 잘 쓰여지면은 상담사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이런 식으로 쓰여지면 되겠죠. 쓰여져 가지고 이제 좀 그게 또 나에게 이롭게 하는 거, 그게 또 다른 사람한테 이롭게 하는 그런 작용, 그런 작용으로 이제 최종 단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진화 과정도 있었고 각자 하는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하고 본다면 가끔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돈이 문제인데 이러면서 돈을 많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돈만 되면은 다 그 파동이 살아서 알아서 척척 돈이 들어오는 아주 논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그죠? 뭐 결과만 갖다주는 그런 학문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많은데 이 특히 심리 성명학 같은 경우는 이 파동수에 해야 될 역할들 하나의 씨앗을 줄 뿐이에요. 이러면서 오륙이 없으면은 재물을 취하는 그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방법을 알려주는 그 씨앗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키워나가는 거는 본인의 몫이에요. 인생 과제 자체가 그래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죠? 뭐 지구에 태어난 사람이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의 과정도 없이 결실을 딱 얻어오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가끔 이름 하나 바꾸면은 무조건 잘 풀리는 줄 알고 아무런 과정도 없고 자각도 없고 노력도 크게 없고 무조건 결과를 딱 올 것이다 믿고 섣불리 그죠? 행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를 뭐 3, 4나 뭐 5, 6이나 7, 8이나 90에 자기가 각자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여기서 무엇을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갖춰야 되나 그러려면 1, 2 건강도 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인생의 PDCA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설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중심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그럼 3, 4 내 재능도 있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각자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각자 역할을 잘 했을 때 비로소 나는 완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질의 세상에서도 완성이 되고 물질의 세상에서 내가 완벽하게 어떤 분야든 기본적으로 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혹 그 정신세계관이 강한 사람은 물질계에서 아무런 이걸 노력을 하지 않아요. 물질을 초월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물질을 초월하려고 하면 물질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초월은 언제 되냐 하면은 물질을 내 마음대로 취하고 놓고 조절할 수 있을 때 초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취하지 못한 그 결핍을 초월로 넘어가려고 하면은
이 자본주의에서는 어떤 것도 영적 성장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도 진정한 초월이 됐을 때 영적 성장을 한다. 그래서 뭐 특히 제가 명상 가이드잖아요. 명상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돈에 관심 없어요. 돈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적 성장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 분들의 심리는 현실 속에서 꽃을 피우지 못해요. 현실 속에서 잘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의 회피성이 종교로 많이 빠지고 또 명상이나 저처럼 그죠? 이런 좀 정신적인 분야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3, 4, 2 영역으로 갖다 넣은 거예요. 이런 회피성이 발현이 되면은 이 사람은 아무리 명상을 하고 종교를 하고 뭐를 해도 진정한 영적 성장을 못 이룬다라는 것을 본인 깊은 마음에서는 알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는 중요한데 현실을 직시하자는 의미에서 이 파동수들의 생존 전략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는 두 가지다. 물질과 정신이 균형이 맞을 때 진정한 지구의 어떤 삶, 카르마를 해소를 할 수 있고, 현실을 넘어가는 게 카르마 해소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돈 문제도 카르마의 법칙이고, 건강도 마찬가지, 인간관계, 부부관계, 자식관계 전부 다 카르마에서 오는 거예요. 이걸 해결했을 때 진정 성장이 되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겁니다. 이거 배제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는 두 개 다를 본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비겁에서 시작했다 했어요. 사실은 비견입니다. 비겁에서 시작한 원초적인 생존 본능이, 자, 3, 4는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자신을 표현하려는 식상으로 진화를 하고, 이를 통해서 또 자신이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는 재물이죠. 재성의 기능으로 발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재성의 쓰임이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명예와 권력을 다룰 수 있는 관성을 지닐 수 있어요. 그래서 재성과 관성은 연동관계입니다. 돈을 벌려면 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 관성이 얻어지면 명예와 권력이 있는데, 이 돈 역시도 물력 역시도 명예의 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명예가 그래서 돈이 없으면 그거 온전하게 안 쳐주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두루 겪은 인물이 최종적으로 인성을 만나면 깨달음의 수용 단계를 얻는다. 자, 이렇게 제가 적어놨죠. 이렇게. 자, 이게 모두 얻어져야만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수용 단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수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에 든 것만 많아. 예를 들어서 머리에 든 거는 많은데 물질료도 예를 들어서 또 명예 간성, 옳은 직장도 제대로 없어. 이런 사람이 머리에 든 것만 많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람을 피드백하고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을 믿어주나요? 안 믿어주나요? 안 믿어줍니다. 그렇듯이 이 모든 것들이 갖춰졌을 때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단계이고 수용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다 중요하니까 이 단계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현재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리성명학은 레인 디자인이 추구하는 거는 여러분 돈도 많이 버시라 그랬잖아요. 자, 부가가치가 없는 인문학은 사실은 힘이 없어요. 아무리 인문학이라도 내가 마음이 좋아서 이렇게 많은 세상에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뜻을 펼치려고 해도 내일 당장 뭐 핸드폰비도 없으면 어떻게 그걸 뜻을 펼칠 수 있겠어요. 그 뜻이 크면 클수록 돈도 더 많아야 돼요. 크게 확장하려면 자본주의에서 뭐 하나 해도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있나요? 사람을 한 명 만나려고 그래도 커피를 사 먹으려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꿈이 크면 클수록 있잖아요. 돈도 더 많이 벌어서 그 기반을 갖추는데 이 모든 것이 그죠? 갖춰져야 되니까 밀어내지 마세요. 그래서 돈 많이 버세요. 자, 인문학 중에서도
그래도 부가가치가 있는 게 승명학입니다, 여러분. 또 역학 중에서도 자, 부가가치가 있는 건 승명학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어렵다는 사주명리를 배웠어. 한 5년 배워야 된대요. 상담까지 하려면 5년 배웠는데, 자, 여기서 아주 뛰어나면은 선생님의 선생님이 되어서 또 티처 과정을 또 할 수 있는, 그도 역량을 키우면 모를까. 일반적으로 배워가지고는 상담해주죠. 상담하면은 예전에 우리 그 철학관 하시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이제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분들이 다 그만두셨어요. 철학관 운영이 안 된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봐주면 5만원도 받고 10만원도 받았는데 요즘 온라인이 워낙에 잘 돼 있어 가지고 이제 만원도 안 주려고 한대요. 뭐 만원 2만원.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 샵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래도 웬만한 역량 가지고는 유지가 안 되니까 그걸 또 못하고 내려놓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부가가치가 부여되지 않으면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가가치가 가장 좋은 게 승명학입니다. 또 내가 안 좋다 이러면은 내가 너무 안 좋아. 근데 이걸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거는 그래요. 그냥 알려만 줄 뿐이고 사주가 안 좋고 올해 운세가 안 좋은데 어떡하겠노, 조심해라, 부산을 준비해라, 이거 외에는 알려줄 게 없지만은 승명학은 그렇지 않아요. 이 파동수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주파수예요. 고유의 주파수를 바꿔주면은 운명이 바뀌어요. 실제로 성격이 바뀌어요. 성격이 바뀌면 곧 나의 어떤 가치관이 바뀔 수도 있고 지향점이 바뀔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성향에서 긍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뭔가 좀 나에게 이롭게 바뀐다 이러면은 결국은 내 운명이 개선되잖아요. 자, 운이 바뀌는 게 팔자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름은 사주는 성이 사주의 역할을 한다. 성은 못 바꿔요. 그냥 팔자의 역할을 하는 이름은 바뀌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보다 조금 더 개선이 되고 운을 바꾸고자 할 때는 이 파동수를 바꿔 놓으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있어요. 장명으로도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있지만 거기에 또 인생의 어떤 컨설팅 이름을 통해서 그죠? 카르마도 찾아주고 너는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봐라. 너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 오행으로 딱 찾아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고생을 하겠지만 그걸 그죠? 수용해라. 너는 어차피 그런 카르마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걸 온다고 자꾸만 화내지 말고 정면으로 이렇게 마주쳐라.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지 못하고 그걸 자꾸만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걸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맞는 거예요. 진정 내가 그걸 깨닫고 바꾸려고 내가 이거구나 하고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 스스로 이렇게 깨달았을 때 각성했을 때 비로소 바뀌는 거고 카르마도 각성이 됐을 때 비로소 나가는 거예요. 파동수로서 잘할 수 있게끔 도와줄게. 남편 보고 없으니까 무조건 좋은 남자 들어오게 해줄게. 이거 아니라는 거죠. 좋은 남자가 들어오게 하기 위한 작용으로 내가 무엇을 노력해야 되고 무엇을 내려놔야 되고 뭘 수용해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스스로가 자각할 수 있게 각성할 수 있게 도와줄게요. 이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어떤 과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네임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제를 통해서 또 해내면 영적 성장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진정 어떤 내 영적 자아는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관계입니다. 카르마와 영적 성장은 함수관계예요. 카르마 해소하면 영혼이 이제 그 영적 자아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항상 이렇게 동시성이다. 항상 같이 있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시면 돼요. 안 좋은 것 뒤에는 분명히 좋은 것도 있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안 좋은 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계속 안 좋은 것만 끌어쓰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걸 절대 안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내한테 어떤 카르마가 있어서 이런 게 왔지, 내가 뭘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게 왔지 하고 자각을 해낼 수 있는 이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게 장명입니다. 이런 게 자각이 될 때는 비로소 즐기게 돼요. 힘들지 않게 돼요. 순간 힘이 들어도 아, 내가 이걸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이구나 하고 또
전환을 하고 긍정의 전환을 하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런 거조차도 안 와요. 오라고 그래도 안 와요. 카르마가 두려워서 안 와요. 저기만 가면 나를 없애려고 하더라. 인간으로 사는 이상은 죽을 때까지 에고 정상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에고를 받아들이는 나는 다른 거예요. 저는 하루 이상 안 가요. 아무리 큰 게 와도. 그냥 아이고 아우 뒷골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머리 흔들면서 막 이렇게 해소 몇 번 하면 1시간 2시간 딱 진정하고 나면 거의 웬만하면 사라져요. 이렇듯이 이 모든 것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온다는 것 자체를 신세 타령하고 있을 것이냐, 이게 이거의 하나의 차이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상담사는 이러한 원리도 알고 있으면서 또 상담을 할 때 조언을 해주면 되겠죠. 무겁게 하면은 잔소리가 되고, 안 그래도 힘든 사람, 그죠? 뭐 조금 내려놓으셔야 되겠네요.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면 원래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볍게 터치해주고, 또 방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이런 법칙 원리를 저랑 이렇게 앞으로 공부하면서 상담 요법으로도 써먹고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뭔가 기운이 그냥 훅 안 꽂혀가지고 이 우주와 접신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약간 직관이 이탈된 상태로 강의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자, 다음 주부터는 실정 해설이니까 많이 들어오세요.